그러면 이게 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 내가 지금 가진 제가 만약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갖고 있는 종잣돈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지방에 그 갭이 적은 뭐 500만 원 있는 데다 그냥 함부로 그렇게 저는 안 합니다. 그 도시가 성장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단순히. 그런 도시는 가격이 올라갔다 다시 제자로 오죠.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투자가 들어갈 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 성장이 작죠. 그래서 성장하는 도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성장 그 또 네. 주식이랑 똑같네요. 기본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장을 미래 하는 곳에. 강남이 성장하니까 눈 다 보죠.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 똑같잖아요.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장은. 그리고 도시의 성장은 우리 경제가 발전한 거랑 똑같아요. 그게 소득이 느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밑바탕이에요. 예. 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우리나라 당연히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 네, 또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계속 성장하고 네, 있고 맞아요. 그럼 이걸 옛날에 또 그 과거에 그런 걸로 잣대로 또 보면 안 되는 안 거고 되죠, 또 당연히. 지방하고 또 이게 또 다른 거고 네, 맞아요. 야 네. 공부할 것도 많은데 엄청 공부하죠. 그죠? 야, 그 오늘 진짜 소장님께서 너무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그래도 전세가율이 좀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 과거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65%뭐 70% 네네. 이때가 좀 투자하기 좋은 거다. 네. 강남도 그 이상 올라가진 않는다. 뭐 75, 80까지는. 네. 근데 그거를 65, 70까지 기다리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뭐 한 50이나 60이나 막 이럴 때 또 살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네요. 여력이 있다면. 여력이 있다면 그 뭐 개인의 투자자에 따라서 다를 건데 네. 갭이 50%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갭이거든요. 네.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90% 갭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갭도 있거든요. 근데 서울 워낙 성장성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갭이 50만 정도부터도 괜찮은데 이 갭, 서울 같은 경우는 갭이 50%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급이 떨어지는 과정이나 올라가는 과정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50에서 60 만드는 그 전세 가율을 만드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립니다. 네. 그 기간 동안 참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네. 우리가 그 서울에 상승을 스타트할 때 두 번의 상승 우리 통계상으로 두 번 상승할 때 전세가율 60%에서 두 번 다 상승했어요. 60%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투자금이 40%가 반보다 적은 거죠. 네. 적게 들어가는 거고 이 60%라는 거는 시장에 전세 매물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이 없는 거하고. 그러니까 네. 오르는 거죠. 네, 오르는 거죠. 선택에서 굉장히 제한받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서울 수도권은. 네. 그렇구나. 결국은 뭐 이렇게 심플하게 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뭐 어느 정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 주택 하기 싫으시면은 분양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청약. 네, 청약을 하시라. 네, 그러면 문제 없다. 그러면 혹시 최근에 되게 또 이슈가 됐던 게 인천 지역에 그 송도 미분양 났었잖아요. 네. 그 제가 그 지도로 보니까 위치도 너무 좋고 네, 다 팔렸어요? 네, 다 팔렸잖아요. 네. 그거를 근데 이제 청약 그거는 계약을 안 하신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걸 뭐라고 하죠? 줍줍요? 네, 줍줍해서 네. 이게 다 찬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그 계약을 안 한 선택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나쁜 선택이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고분양가는 아니에요. 예전에 2006년, 2005년, 6년, 7년, 8년 이때는 고분양가였어요. 네. 주유시세부터 높은 분양가 나왔고 지금은 주유시세가 연동돼서 나오기 때문에 고분양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권 선택이 빨라야 돼요. 과거보다 분양권 선택 시기가 훨씬 더 빨라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요. 네. 과거는 분양권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2006년에 분양받아서 2008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마이너스 피가 4천까지였었어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대구에서 네. 피가. 그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네. 금융위기 과공과 막 겹쳤어요. 근데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공급이 해소되니까 그게 다시 가격이 2배 뛰고. 그래서 공급만 해소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은 사실은 걱정할 건 없어요. 새 아파트 그냥 사시면 되잖아요. 떨어진 말년이 안에.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 실수요자의 관점에서는 주거를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는 시장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는요. 왜냐하면 고부담권 아니고 3년이나 시간을 벌 수 있고 내가 주거를 하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금은요. 거기다 뭐 마피해도 4천 네. 정도면만 감당하면은 네. 나중에는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렇게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소장님 그 책에 보면은 네. 그 상승과 하락의 그 변화의 시그널 이런 제목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추세에서 만약에 이런 국면의 변화가 오는 시그널 저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에서 그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상승에서 하락하는 시그널이고요. 네. 하락에서 상승한 그 시그널, 그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3년 누적 공급량이에요. 첫 번째, 고비 첫 단어가. 그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미분양이 줄어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정보가 너무 빠르잖아요. 인터넷에. 그래서 미분양이 줄 때 가면 벌써 상승한 거예요. 미분양이 늘 때 가면 벌써 하락하고 있는 거고. 정보가 너무 빠르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왜 제가 그걸 적었냐면은 일반인들은 이 3년 누적 공급량이라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거라도 보고 움직이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어 놨고 그런 거잖아요. 논바닥에 가뭄이 들어서 논이 다 갈라지면 또 그거죠. 가뭄 온 거잖아요. 네. 걔가 벌써 미분양이 터지면은 시장이 벌써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건 누구나 그때는 알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공급량 알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공부의 역량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고 이 부분도 알면은 시장에서 보통 우리가 3년 정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니까 스타트가 되게 되면 이때 조금 늦어도 들어가면 됩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뜻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네. 미분양이 대구에서 대표적으로 났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송도도 미계약권 이런 게 나오고 네. 그리고 전국에 또 미분양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결국 수도권 서울로 올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오바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네. 이 미분양은 지역적인 현상이고 공급의 현상이기 때문에 공급이 많지 않고 일시적인 어떤 미분양에는 금방금방 해소가 됩니다. 우리 IMF나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 미분양이 공급 줄면서 시장이 경제가 정상 돌아가면 다 해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떤 정책의 영향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미분양은 금방 해소가 되게 됐습니다. 문제는 공급으로 만든 미분양은 굉장히 오래 가게 됐습니다. 그게 대구예요. 대구만 그렇습니다. 대구가 공급이 많아서. 네, 공급 많아서. 그 외에는 공급이 나와서 미분 나온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미분양이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하라고 해요. 미분양을 오히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공급 변수가 아니면 네. 순간적인 하락은 진짜 중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조정 단계, 네. 일시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도 예를 들어 제3기 신도시 또 대통령 후보들이 어느 분이 돼도 공급을 엄청나게 늘린다고 네, 하는데 네, 네. 그게 시간이 네. 훨씬 많이 걸리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시기까지 만약에 지금 안 사고 기다린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방법이겠네요. 그때는 하락을 할 공급이 많으니까 공급 근본적인 요인이니까 하락의 요인. 그 하락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공급이 엄청나게 많으면 네. 하락. 그러면 하락하면 5년 정도 하락하는데 서울 수도권 길게 하락한다 했잖아요. 길게 하락해요. 그러면 그때는 또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공급이 오면은 또 그때까지도 뭐 꾸역꾸역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또 5년 하락하면은 이게 5년을 하락하니까 길게 하락하니까 네. 이게 10년이네요. 그러면. 근데 이 사이클이 제가 본 사이클은 18년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요. 서울 수도권이요. 네, 서울 수도권.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와, 그렇게 너무 길구나. 네,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 한번 놓치면요. 제가 35살에 만약에 집을 사잖아요. 이때 집 못 사면 다음 사이클은 50대 되어 와요.
근데 이게 18년이라는 게 네. 이 전 사이클이 그럼 이 전 사이클도 18년이었나요? 17년, 18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되게 길구나. 근데 만약에 2014년에 집을 샀으면 서울 네. 수도권 그때가 쌌잖아요. 미분양도 많이 나왔고 네, 네. 반포에도 나왔고 네. 그리고 2022년까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입니다. 18년은 네. 상승의 사이클 아니고요. 아,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2007년, 2006년 막 이때 버블 세븐 네. 나올 때 그때까지 6년 오른 거고 이 IMF 후로 네. 그다음에 그때부터 7년 떨어졌어요. 한 15년, 16년 되겠네요. 17년, 16년. 우리가 이 앞전에 상승이 언제냐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네. 1996년의 상승이에요. 스타트예요. 아 그때부터 네, 상승이에요. 96년의 스타트고 근데 우리 97년 IMF 있었죠. 네, 97년 IMF 98년도 2년은 쉬었거든요. 네, 99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음, 그리고 2007년 8년은 끝나거든요. 네, 네. 이 사이클이 거의 10년이네요. 네, 10년이고 이 사이클은 도시 규모가 크고 경제가 굉장히 좋은 그런 도시들 있죠. 우리 선진국들하고 똑같아요. 사이클이. 우리 런던이나 프랑스나 아, 미국이나 똑같아요. 네, 이거는 도시의 규모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시의 규모에서 나온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사이클링은 잘 안 믿지만 얘는 좀 믿는 편이에요. 사이클 그런 건 뭐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얘는 큰 공급이 우리가 시장에 크게 힘을 작용해서 밀어내고 땡기고 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급이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믿는 편이에요. 네. 예, 좀 믿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2007년, 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만약 2015년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이게 얼추 한 15, 16년, 17 앞에까지 96년까지 하면 17, 18년 이렇게 한 사이클이.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사이클의 끝을 2026년 정도 보고 있어요. 상승 사이클 끝은 25년, 26년 보고 있습니다. 25년, 26년부터 하락했어요. 한 5년, 6년 하락하는 거예요. 그 2031년쯤 돼야 상승하는 거예요. 와, 2025, 26년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면 네. 지금 사야겠네요. 이거 어차피 계속 오를 거니까.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와, 그럼 어차피 떨어져도 그 가격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와, 소장님,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되게 반박하기도 힘들고, 네. 근데 또 이게 어떤 우려가 생기냐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겠죠. 혼란스럽고 네. 너무 이제 상승이 아무래도 집값 상승한다고 하면은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 근데 상승이 이제 많이 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네. 상승이 한다는 거지 제가 많이 한다는 얘기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 상승 반영이 너무 빨라요. 시장에서요. 너무 빠릅니다. 네. 제가 올 초에 다른 유튜브 가서 강남 아파트가 그때 30m 갈 때 45억까지 간다 했어요. 네. 원래 그게 제가 예측한 45억은 2025년도였는데 올해 갔어요. 올해 45억 시급했다고요. 강남 부산 현대 아파트 33평이. 가격이 너무 빨리 가죠. 그게 그러면은 지금부터 들어갈 거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못 따라간 애들이 돌아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예. 그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지 지금처럼 많이 간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상승이라는 환경은 계속 유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무지막지하게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틀릴 수도 있죠. 예. 틀릴 수 있는데 혹시나,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저도 25년, 20년 될지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제가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보고 수많은 것들을 해보고 돌려보고 해서 나온 결론이 그거였어요. 네. 예, 근데 수도권만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나머지 도시는 장기로 예측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나머지 도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3년 누적으로 하면 충분히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수도권은 3년 누적으로 예측이 안 되는 도시예요. 또. 왜냐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네. 3년 안에 하락이 나와도 금방 나와 또 상승해요.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너무 커서 그래요. 도시가. 그게 하락이 만들어지고 또 상승하고 만들어지고 그게 반복돼서 만들어진 사이클이 17년, 18년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끝난 시점이 제가 볼 때는 2025년, 26년 정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물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네. 네. 소장님께서 거의 20년 넘게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계시면서 또 이 부동산 인사이트라는 책을 또 정리를 하신 거고. 네. 와, 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가지고요. 네, 너무 통계적이고 수치적이고 그래서 이게 진짜 참 멍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공부예요. 사실은 누가 어떤 분들 이게 되게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투자가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 다 거짓말이에요. 네, 투자는 어렵고요. 그리고 사서 오를지 안 오를지는 굉장히 우리가 해놓고도 불안불안한 게 누구나 똑같아요, 사실은요. 네. 근데 확률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공급량을 들어가게 되면은 올해 상승하지 않으면 내년 상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고 지방은 짧게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도시마다 우리 투자하는 스타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네. 와, 그 컵의 크기와 물의 양. 네. 야, 네, 비유 거기 그거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겠네요. 네. 그러면 소장님 그 책에 보니까 네. 그 20년 차 투자자로서 삶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네. 글을 한 문장 써주셨어요. 네. 아쉬움이 뭐세요?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죠. 사실 그때는 가격에 너무 초점을 맞췄죠. 부동산에 대한 그 본질을 찾아가지 않고 가격이 싼가 비싼가에 대한 것만 찾아가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네. 지금은 본질을 보게 되면 가격은 그냥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격까지 보이게 되죠. 네. 가격이 어떤 때는 가격도 보여요. 제가 45억 이하하고 제가 놀랐어요. 거기 찍는 거 보고. 그래서 저는 저 책이 사실 제가 낸 책이 어디가 좋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네. 본질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 그런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시장이 훨씬 쉽게 보여요. 사실은요. 그런 점에서 과거에 좀 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소장님 책은 약간 그 대학에서 네. 교과서 같은 느낌이 그죠.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부동산 저자님들 책 보면 대부분이 내가 지방 어디 투자했는데 네. 몇 천만 원 벌었다. 이런 얘기.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저자님의 특수한 사례일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또 실패 사례도 들어보면 또 그 지역이야. 네. 그런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 강남도 실패할 수 있어요. 네. 수성구도 실패할 수 있고 시장에는 좋은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물건도 좋은 시기에 들어가면 되고요. 좋은 물건도 나쁜 시기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시기를 사는 거죠. 네. 전 시기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 좋고를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성장하는 도시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 책의 부제가 고수가 알려주는 집값이 움직이는 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거 그런 원리, 네. 본질 네.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네. 오늘 이 영상도 보시고 또 책까지 보셔가지고 그 디테일까지 좀 확인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더 같아요. 좋죠. 네. 사실 3년 누적 공급량은 밝히고 싶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책에서도. 네. 네. 너무 많이 알려지면은 제 통계가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구하시면서 네. 통계 다 보시면서 밝혀내신 거죠. 네. 지금 거래량에 대한 것도 통계 거의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래량 안에서 수요가 다 보여요. 네. 아, 소장님 좀 자주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고에 좀 전환을 갖고 오는 메시지를 좀 자주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좀 더 쉽게 오늘 또 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컵의 크기와 물의 양처럼 네. 비유를 좀 들어주시면 네. 너무 좋지 않을까. 사례하고. 사례요? 네, 다음번에는 진짜 한번 오시면은 그 20년 동안 어떻게 좀 투자를 해오셨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여쭙고 싶고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좋죠. 뭐. 네. 제 경험담을 뭐 해도. 네. 저도 실패를 뭐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시장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네. 앞에 말씀드린 마이너스 P4천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공급이 줄면 좋은 위치면 다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간 거죠.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예, 이제 그걸 이제 잘 버텨 나간 거죠. 버텨나가신 예. 거고.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네. 이 주택 시장이
원래 주택 시장은 불균형한 시장이에요. 불균형. 예.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정부에서 가격을 안정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가격을 안정이 될 수 없는 시장이에요. 네. 최소한의 변동성을 낮출 수는 있어요. 근데 변동성을 없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이 시장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컵에 비유했잖아요. 컵에 물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네. 물을 계속해서 딱 맞게 부을 수 있나요? 아, 네. 못 붙죠. 네. 물 넘치잖아요. 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 시장은요. 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늘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KB 통계나 감정 가보세요. 1년 내내 0이거나 그 다음에 0이거나 이런 애 있던가요? 그런 애 없어요. 늘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죠. 그게 뭐냐? 물의 양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냐? 물을 소비하는 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알면은 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늘 불균형하기 때문에. 네. 그 시장에는 정부의 정책이 들어오면 들을수록 더 불균형하게 만들어요. 예. 규제가 들어오면 들을수록 세금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전세 플러스 2 플러스 2 할수록 네. 점점점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는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네. 그럼 변동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음. 이게 규제를 없애면은 변동성은 굉장히 낮아져요. 아. 오히려 반대로 정부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한 가지 예로 그 분양가 상한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네. 그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면 네. 집값이 계속 높아지면 결국에는 청약을 안 할 거고 네. 그럼 미분양이 날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여파로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게 자율 조절을 그렇죠. 한다. 그 분양가 상한제 하게 되면은 그거 하지 않게 되면은 건설사에서 분양을 많이 하죠. 수익을 내려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구나. 돈 많이 벌려고. 네, 돈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시장이 자율로 조정하는 거예요. 자율 기능을 자꾸 훼손시키는 게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렇구나. 시장에서 자꾸 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가격이 왜곡되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임대차 200도 마찬가지, 300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등해 버렸잖아요. 네. 그게 다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2+1을 없애지 않으면요. 나중에 되게 되면 공급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와요. 지금 공급이 굉장히 고르게 나온 동네에 보면은 지역 보게 되면 가격도 굉장히 변동성이 낮게 나오고 공급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온 동네는 가격이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2+2나 이 세금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은 공급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같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큰 도움이 돼요. 사실은요. 정부에 하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의도가 가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가격은 안정된다. 야.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야.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도 그렇고 모든 투자도 그렇고 가격이 가장 먼저 눈에 가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 야.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시고 뭐 또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젊은 분들 많으신데 모든 공부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공부가 있지만은 계속 해야 될 건 공부는 공급이에요. 네. 공급. 네, 공급. 공급은 계속 변하잖아요. 네. 도시마다 공급량이 변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를 꼭 하시라. 이 공부는 공부가 다다. 네. 그 100이라도 할 정도로 다다.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규제 지역 이렇게 묶이면서 네. 그리고 뭐 세금 이슈 이런 게 터지면서 네. 뭐 1억 미만의 네. 그런 뭐 아파트 뭐 주거 그런 거 건물들을 막 매입하는 수요들이 막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 걸로 움직이면 안 되고 네. 공급 네. 거기서부터 그거는 테마주와 같은 거예요. 테마주와 같은 네. 거고. 주식으로 얘기하면 테마주예요. 야,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투자는 절대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예.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만이 정직한 시장이에요. 야, 네, 정직한 시장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공부를 꼭 하시라. 네. 그러면 소장님 그 서울 수도권에 3기 신도시에서 막 그 주변에 공급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는 분당이나 판교 같은 경우는 네. 강남이랑 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도 네. 근데 이 3기 신도시 아무래도 거리가 좀 멀잖아요. 네. 이게 네.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원래는 이제 시장에는 수요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공급을 하게 되면 그 공급에 그 지역에 원하는 공급을 탁탁 시장에 맞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급을 하다 보면은 그 공급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그 이동 자리가 자꾸 비죠. 그 이동한 빈 자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거든요. 그 공급을 통해서. 신규 공급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집을 비워주면서 옮기잖아요. 네. 만약에 분당 있는 사람이 판교 가잖아요. 분당을 비웠죠. 네. 그럼 분당에 가고 싶은 사람 누군가 더 가죠. 네. 비워주면서 계속 이동하죠. 네. 그러면서 시장의 균형을 찾아가거든요. 아. 그 서울시장 엄청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 균형 찾아가는데. 그러면서 어디를 공급하든지 간에 시장은 빈자리를 찾아가면서 균형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단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구나. 그 차이뿐이에요. 근데 공급을 해야 돼요.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음. 전혀 공급할 수 없는 지역들은 앞에 말씀드렸죠. 투자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게 되면 강남은 안 떨어집니다. 가격이. 그 이번 시장은 강남이 떨어지기 힘든 시장이에요. 네. 투자자를 막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구축 같은 것도 조금 풀어줘서 재건축도 좀 올리고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고 네. 순간적으로 올라가긴 네. 하더라도 어차피 조정을 그렇죠. 찾으러 가니까. 네. 제자를 찾아가니까요. 그걸 통해서 딴 데를 비워지고 그 공간에 또 누군가 또 찾아오고 그래서 계속 돌면서 시장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놔두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빠른 길이죠. 네. 그렇게 이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했었으면 지금쯤은 시장이 굉장히 안정돼 있을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공급이 거의 전무했으니까. 네, 했으니까 지금은 더 어려워졌죠. 네. 계속해서. 네. 아, 예, 소장님 이렇게 정말 귀중한 인사이트 1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또 발견해진 거를 이렇게 네. 오픈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종종 시간과 기회가 되신다면 네. 꼭 오셔서 네. 또 한번 나눠주시면 네. 그리고 꼭 그 거래량 연구 거의 끝나셨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혹시 만약에 오픈 가능한 수준에서 네. 다음에 또 나눠주시면 너무 네.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멘트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의 저자이신 김준영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